안녕하십니까. 상대표 훔쳐벽의 캔드킴 김창모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장까지 지금 박스권의 하단이 이탈되면서 지금 1800 지지 여부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1800이 지켜질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를 한 단계 늦추는 이런 어떤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안 좋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늦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매에 대한 시각, 이게 바로 전반적인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판단이 되는데, 외국인의 삼성전자 시각이 어떤지 오늘 주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왜 삼성전자를 자꾸 거듭먹거리느냐? 지금 종목이 한 2천 종목 되는데 굳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고는 지수가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거래소 종목을 매매하시는 개별 투자자인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제끼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종목도 비를 같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의 대장주, 시가총액 1등 종목이 가지 못하면은 시장이 불안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물론 좀 모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공매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삼성전자와 공매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날짜로 치게 되면은 11월 4일 날이죠. 11월 4일 날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장이 가는 모양이다. 유럽 시장도 유동성 문제가 좀 해결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100만 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밀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 또 살짝 돌파하고 나서 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왜 삼성전자가 100만 원의 저항을 막고 있느냐? 그 답이 공매도에 있다는 거죠. 공매도라는 게 뭐냐? 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주식을 미리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왜 미리 팔죠?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죠. 자, 그러면 공매도는 결국 주가 하락에 빌미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고,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치는, 공매도치는 단가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급 분석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인데요. 삼성전자와 공매도의 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풀린 게 언제부터 풀렸냐면 11월 9일부터 공매도가 풀렸죠. 그래서 11월 9일까지는 공매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런데 정부에서 좀 빨리 풀어버렸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푸는 그 다음 날인 11월 10일부터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3만 2천 주, 3만 4천 주, 지난주에 2만 2천 주. 자, 오늘 공매도 부분은 이제 거래소에서 내일 집계가 되니까 오늘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평균 단가가 중요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100만 원만 가면 자꾸 두들겨 맞고 내려오느냐? 때리는 세력이 있으니까요. 그 누구죠? 외국인의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럼 도대체 외국인은 얼마 단가부터 삼성전자 공매도가 나오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91만 1,000원부터 99만 2천원까지 두들기고 있다는 얘기죠. 99만 원대, 96만 원부터 99만 원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치는 단가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100 위에, 99만 원 위에 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게 되면은 손실이죠. 미리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96만 원과 삼성전자는 96만 원, 99만 원 이 사이에서는 외국인은 팔 수밖에 없고, 그 단가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아예 차라리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공매도 손절이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의 공매도 손절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은 당분간 삼성전자는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외국인에 대한 삼성전자 공매도가 멈출 때, 그때 지수의 하락이 멈출 것이고, 지수 하락이 멈출 때 바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비가 오고 있으니까 좀 비를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의 원포인트 레슨을 좀 여러분께 이제 공부를 좀 할 시간입니다. 뭐냐? 공매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를 통해서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죠. 자, 세 번째 그림인데 지난주에 공매도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보니까 코덱 200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코덱 200이라는 종목은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죠. 상관계수가 1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덱 200 종목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밀리는 종목입니다. 문제는 코덱 200 종목에 대한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코덱 20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가 일부 지금 재료가 좀 있죠. 뭐 인수 얘기가 좀 있으면서 지금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이닉스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지수가 지금 공매도에 지금 그 악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이닉스도 강하게 갈 수 없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들은 가격이 못 올라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공매도가 늘어나는 종목들은 여러분 매매 선택에서 제외를 하셔야 된다. 그럼 문제는 그럼 이 공매도가 나중에 플러스 효과를 내겠죠? 공매도가 줄어들 때 그때는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하시고자 하는 종목이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목에 대해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가 오는 시간이 시장입니다. 그럼 비를 좀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마지막 그림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중요한 그 변곡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포지션으로 본 주요 변곡점입니다. 자, 지금 빨간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합성상에서 선물과 콜옵션과 풋옵션 전부 결합한 그래프인데, 지수가 지금 239.80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증권사는 이득이고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손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쪽에 지금 풋옵션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증권사 쪽에서는 18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합니다. 18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1800포인트가 말도 안 나오죠.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까. 1800포인트가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는 리스크 전략을, 풋옵션 리스크 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1800이 오면은 지수가 받칠 것이다. 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지금은 당장은 올라오면 일단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1800과 1820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1820에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이 1880에 지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중간 정도 라인, 그렇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1800과 1840선에서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때 만약에 1800이 깨졌을 경우에는 투매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냐? 그 포인트는 바로 239.80입니다. 239.80이 안착되면 매수 마인드. 지금 깨져 있죠. 이렇게 되면 수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 오는 장이다. 239.80 종합주가지수는 1840포인트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지금 특히 지금 제가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참여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 또 내일은 또 선물옵션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수비책에서 9시에 또 고수비책 선물옵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실력이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은 많이 참고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